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약세 마감됐고, 특히나 이제 셀트론 그룹주가 이제 거의 폭락이죠. 예, 폭락을 하면서 전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센티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반도체 상승했는데 오늘 반도체 또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장세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1% 넘게 빠졌고 코스닥도 0.78% 정도 빠지면서 오늘 이제 장중에 계속 나스닥 선물이 약세였죠. 0.56% 지금 5시 50분 기준으로는 0.8% 정도 나서 선물이 좀 밀리고 있네요. 애플하고 이제 아마존이 시간외로 좀 빠지는 부분이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나온 게 어쨌든 좀 오늘 아시아권 증시에 좀 안 좋은 흐름들, 한국 증시에 대해서 안 좋은 흐름을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좀 많이 팔았죠. 8천억 팔았고 선물도 좀 팔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시장은 좀 좋지는 않았던 흐름이었고요. 오늘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어떤 분석을 면밀하게 좀 해드리면서 조금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는 내용으로 좀 영상을 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수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3000포인트가 좀 깨졌습니다. 1.29% 빠지면서 2970포인트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수 210종목, 하락 종목수 660종목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0.78% 약세 마감, 992포인트 이제 1000포인트 깨졌죠.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수 370종목, 하락 종목수 980종목, 한 1000종목 정도. 양시장보다 이제 하락 종목수 월등히 많았고,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8천억이면 적지 않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4,700억 매도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조단 이상의 개인의 순매수가 오늘 집행이 됐고, 코스닥은 큰 수급 변동은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330억을 순매수, 기관은 100억 정도 순매도.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3,200개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상승했지만 시간으로 좀 선물이 밀리면서 어떤 좋은 상승이었던 무드를 좀 주지 못했네요. 나스닥은 1.3% 상승했고 S&P 거의 1% 상승, 신고가 흐름이죠. 다우도 이제 0.68% 상승하면서 신고가 부근에 있는 흐름. 니케이 증시도 플러스 마감했고 홍콩은 1% 빠졌고요. 대만 각권 약보합 정도 밀렸고 상해 증시는 0.8% 상승했습니다. 이제 전체 이제 지수 흐름 보면 코스피 지수 이거 월봉인데 음봉으로 마감하네요. 오늘 10월달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음봉 크게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21선을 깨버리는 형태가 되면서 사실 좀 아쉽죠? 중장기 평선 어떤 저항을 좀 오래 받는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다가 또 저항받아 버렸죠. 코스닥 지수 역시 앞서 이제 121선 여기서 저항받고 오늘도 이제 음봉으로 밀리는 형태가 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역배열 흐름이 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역배열 흐름에서 아직까지는 반전되지는 못하는, 확실하게. 하지만 이제 단기 저점은 좀 확인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악의 어떤 일로는 아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중장기 평선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코스닥은 좀 강한 면모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수급 한번 체크해 보면요, 오늘 의약품에서 외국인이 1000억 팔았고 전기전자에서 3100억을 팔았습니다. 골고루 팔았어요 사실. 금융업에서도 790억, 골고루 팔았고 서비스업은 그나마 규모에 비해서 많이 팔진 않았네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순매수, 금융 쪽 순매수, 오락문화 이쪽으로 오늘 좀 순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IT 쪽으로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기관도 이제 IT 쪽에서 650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그래도 코스닥은 수급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세는 오늘 약세지만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IT 쪽으로는 역시나 이제 순매수를 가하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오늘 바이오 많이 밀리긴 했지만 내년도 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IT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가장 탑픽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이제 그 페이스북이 사명 변경을 했죠. 호라이즌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메타로 바뀌었네요. 메타.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워낙 좋았죠. NFT 메타버스 위메이드 14% 튀었고 뭐 다날 7%, 갤럭시아 머니트리 4.6%, 게임빌 6.9%, 컴투스 2.2%, 서울 옥션도 1.4%.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상승했는데 저는 이제 여전히 부담이다. 의견을 좀 드렸죠. 그래서 콘텐츠주도 오늘은 좀 반등 나와줬고 뉴 3%, J 콘텐츠리 2.9%, Y젠터도 2.9% 상승했네요. 하이브도 0.4% 상승해서 메타버스 관련 NFT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 투자 이쪽으로 9% 이렇게 상승하면서 오늘 뭐 블록체인 쪽으로도 좋았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볼게요. 완전 전멸이죠. 시총 26위까지 전멸이네요. 플러스 없이. 그렇죠. 삼성전자도 1% 정도 빨렸고 어제 5% 이상 상승했던 SK하이닉스 3.2% 빠졌습니다. 하지만 IT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장을 내다볼 때 이제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보여져요. 네이버 1.4% 하락, LG화학도 1.6% 하락. 뭐 다 빠졌어요. 근데 도드라지게 이제 셀트리온이 거의 7% 가까이 밀리면서 이따가 자세하게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4.3% 정도 밀렸고요. 그나마 이제 기아, 현대차는 그래도 1% 정도로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KB금융도 2% 정도 밀렸네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6.3% 밀리면서 좋지 않네요. 어제 양봉을 다 그냥 벗겨내는 그런 음봉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음봉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어제 상승했던 IT 대표주인데 오늘 그대로 밀려버렸잖아요. 어제 오른 거를. 이런 종목이 오늘 많았거든요. 어제 올린 걸 그대로 다 밀어버린 종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조금 좋진 않은 그런 어떤 약세 어떤 흐름이었고 오늘 수급 자체도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천억을 내다 팔았다는 것도 좀 꺼림칙하고 좀 좋진 않죠. 2차전지 뭐 SK 테크놀로지 추세가 좀 밀렸죠 이미. 그래서 오늘도 5% 밀리는 흐름 전개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 7% 밀렸고 셀트론 제약이 5.8% 밀렸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와 이거 뭐지 이거 9.6%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가 7.4% 상승. 그래서 올 2차전지 소재들은 그래도 플러스. 에코프로비엠도 1.7% 플러스. LNF도 플러스. 그리고 오늘 뭐 바이오 쪽은 뭐 다 같이 밀렸기 때문에 제넥신도 4% 밀렸고 데브시스터즈 7% 밀렸고 하여튼 뭐 오늘 바이오 쪽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되밀리는 흐름. 원익 IPS 2% 하락.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NK맥스 같은 거 또 이제 5.7% 또 NK 쪽에 이제 학회 모멘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수주 소식이 있었던 오늘은 아니지만 엊그제 있었던 리메드 7.5%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최근에 신규 상장한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는 잘 관찰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끝없이 빠질 건 아니니까 어느 선에서 멈출 거고 계속 관망하면서 관찰하면서 또 좋은 지점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조금 아이러니하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급도 최근에 좋았는데 야 오늘 뭐 완전히 그냥 밀어버리는 모습. 14% 밀렸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얀센에 대한 그 백신 CMO 그 가능성이 계속 좀 상존하면서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얀센 백신 위탁 생산 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된 건 없다.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내로 재공시를 하겠다 하면서 아직 확정은 되진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강했던 흐름이었네요.
ST팜 주도로 지금 K mRNA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미약품, 녹십자 이런 데랑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28일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 대상으로 화상에 이르러서 mRNA 백신 CDMO 최신 진행 사항을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백신 개발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모멘텀은 지금 현재 계속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SD팜, 한미약품, 뭐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이런 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어떤 모멘텀 자체는 저는 연초 되면 강력한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결국 이제 좋은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가장 많았던 게 코덱스 인버스 쪽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쪽이 이제 뭐 ETF겠지만 어쨌든 기관 550억, 외국인 480억, 1000억 도합 이렇게 좀 됐고요. SKC 순매수, 현대중공, 오늘 조선주 쪽으로 좀 좋았네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SD 엔진, 요것도 이제 뭐 엔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수급이 좀 좋았고, 하이브는 오늘도 이제 수급이 50억 정도 들어오는 모습들, 두산 퓨어셀도 85억 정도 들어오는 모습들. 오늘 뭐 큰 특징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DLENC 좀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쪽으로 최근에 뭐 좋았던 쪽으로 수급이 좀 재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HN 쪽으로 2차전지 환경 쪽이죠. 위메이드 320억 들어왔고, 다날,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컴투스타, 이제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블록체인 쪽이죠. 트로펜 미디어, 콘텐츠, 액션스캔은 이제 게임 쪽일 텐데 오늘 14% 급등했네요. 최근에 게임이 돌아가면서 그냥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는 것 같고, 게임빌도 오늘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들, SNS텍은 이제 만도체 쪽,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종목은 요 정도 보고, 오늘은 뭐 셀트론 관련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셀트론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처참한 주가 상황이 좀 됐네요. 지금 뭐 올해 이제 고점 40만원 정도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투자자 대상으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어떤 신뢰를 잇는 그런 어떤 모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주가의 어떤 부분이 그런 어떤 신뢰도의 어떤 문제,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또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이 조금 허물어지면서 전망이 계속 하회되는 부분들, 거기에 따른 또 증권사 쪽에서 어떤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라든지, 또 이제 올해 레키론에 대한 어떤 매출 전망이 있어가지고 다소 좀 달성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버무려지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기금의 어떤 매도가 지속되는 부분이, 제가 이제 계속 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ESG 투자에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기금의 계속적인 어떤 매도 내지는 비중을 축소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뭐랄까, 시장에서 뭔가 좀 기대치를, 향후 어떤 뭐 좋아질 거라는, 또 고성장을 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 기대감이 조금 많이 낮아지면서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어떤 투자 주체에게 또 소외를 받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경향을 보였고, 개인들이 이걸 좀 수동적으로 좀 받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주가가 좀 힘이 없고, 올라올 때마다 좀 매물 압박을 받는 그런 형태. 최근에는 이제 보통 이제 시끄러운 주식을 시장에서 좀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제 각자의 어떤 막 이해도가 막 겹쳐 있고 이런 주식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이제 어떤 추세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이 시끄러운 주식은 좀 건들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어떤
증시 격언이 있는데 뭐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관들이 또 선제적으로 좀 수급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총체적인 어떤 문제인데 오늘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제 성구매 내용도 있었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심리에는 이게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 입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구체화되게 나오면서 어찌됐든 기존에 이제 국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이제 공급하고 있었던 셀트론의 이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악재적인 부분으로 작용했을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뭐 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그런 어떤 공급은 아니었잖아요. 국내 공급이. 근데 우리 정부도 이런 그 먹는 치료제 쪽으로 40만 명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이제 다른 나라도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좀 더 표면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거죠. 그게 이제 증시에서는 항체 치료제나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매도 압박이 뭐 강하게 좀 펼쳐졌던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40만 명분 선구매 내년 1분기 공급해서 이제 공급이 좀 임박했을 거라는 이제 왜냐면 긴급 사용 승인을 지금 머크가 신청했지 않습니까? 미국 FDA.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승인에 이제 걸리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공급 시기도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화이자 등 세계사로부터 지금 공급 받기로 이제 선구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머크뿐이 아니라 지금 화이자라든지 뭐 이쪽에서도 이제 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아마 선구매를 좀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보시면 기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서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이제 본격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발맞춰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재택치료를 좀 확대하는 측면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오지 않고 코로나를 자체적으로 이제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이 먹는 치료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어쨌든 병원에 와야 되잖아요. 뭐 병원에 와서 이제 60분간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어떤 이행 계획에서는 재택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구용 치료제 도입에 조금 더 진행 속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 등 총 3개사로부터 40만 명분 이상의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해서 내년 1분기부터 공급을 한다는 구상이다. 그래서 화이자, 로슈, 그리고 머크 3개사와 경구용 치료제 40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미 2개 회사하고는 이제 선구매 약관을 이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완료된 상황인데 정부는 머크사하고 20만 명분 구매 계약, 화이자하고는 7만 명분의 선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했죠. 추후 제약사별 임상 진행 상황과 허가 당국의 승인 여부 등을 살피면서 13만 4천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은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연초부터 이뤄질 걸로 보여지고 이게 이제 항체 치료제 타켓 환자하고 이제 겹치죠. 주로 이제 기저질환자와 고령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증, 중등증 환자 대상으로 처방이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된다. 해서 이게 이제 항체 치료제를 대체하려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간다는 게 결국 이제 오늘 셀트론 그룹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그리고 기관들의 어떤 투매 성격의 어떤 수급이, 매도 수급이 나왔던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이에 따라서 확진자 발생 양상을 고려해 치료제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이제 구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참 그렇네요. 이 밖에도 보건당국은 일상회복의 안착까지 백신 접종을 최우선으로 두는 한편 미접종자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미접종자에게는 접종 효과와 이상 반응에 대한 이러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절차도 이제 간소하고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의 이제 이런 방침에 의거해서 이제 항체 치료제의 어떤 수요 문제는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정부가 이제 이걸 이제 사들이니까 항체 치료제 구매는 조금 이제 줄이거나 구매 안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의학 어떤 상식이라든지 우리가 분석해 놓은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항체 치료제의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효능은 명확하게 이제 임상으로 밝혀졌고 또 그게 이제 이렇게 투약되면서 이제 효능을 보였지만 일단 정부의 어떤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일단은 셀트론이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예상이나 전망보다는 뭐 분명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주가에 이렇게 좀 반영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의 지금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집중화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이제 5천억 넘는 수준으로 지금 연기금이 셀트론에 대해서만 이제 매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 같은 기업을 그렇게 매도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순매수를 했지만 셀트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어떤 매도를 집행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비중도 좀 높아 있는 상태에서 연기금의 비중이 지금 현재도 한 7% 넘게 있는데 그 비중을 좀 낮춘 거죠. 낮추면서 이제 발생했는데 ESG 관련된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셀트론은 ESG 평가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까지 공표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없어요. 많은 대기업들, 그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ESG 이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만들어서 이제 내는데 셀트론 그룹은 아직 이걸 내지 않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공개 부족, 좀 기인한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SG 평가 등급을 이제 좋게 못 받았다는 부분들, 또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논란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런 것 같은 부분이 결국 이제 ESG 평가에서 좋지 않은 어떤 평가 점수를 받고 있고, 섹터 내에서도 순위를 보면 92개 기업 중에서 85위니까 거의 뭐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거죠. 전체 순위를 보더라도 999개 기업 중에서 평가 대상 기업 중에서 880등, 정말 뭐 엄청 낮은 어떤 등급이기 때문에 수준이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기금의 최근의 어떤 자금 운용의 어떤 방향이 ESG에 상당히 좀 포커싱이 돼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안 좋은 어떤 매도 수급을 일으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 봄에 이제 김용진 이제 연기금요 이제 이사장이 했던 발언에서도 내년 ESG 적용 운용자산 기금 자산의 50%로 확대한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점수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자금 집행의 어떤 수준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로 좀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ESG 투자 규모는 기금 전체의 10% 수준이었다 작년에. 근데 올해 20%, 5%, 25%로 끌어올리고 내년이면 50% 이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급격하게 이렇게 ESG 방향으로 자금의 집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뭐 결국은 글로벌 트렌드 흐름에 이제 따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 ESG 투자가 화두다. 코로나19로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공동체에 대한 연대와 책임, 신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관계와 질서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기업의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인 성과가 중시됐지만 점차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인 성과도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잣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 의거해서 자금을 좀 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투자의 어떤 방향이 화두가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ESG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을 했다. ESG는 비용이 아닌 기업의 가치 향상과 무형자본 강화를 위한 투자라며 기업들이 회피하거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에 나설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ESG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집행하는 게 기금 운용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좀 밝혔는데요.
ESG 고려와 투자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는 아직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 어떤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큰 크래쉬, 이제 뭐 서프라임 사태라든지 뭐 코로나의 어떤 쇼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우수하다. 예, 덜 빠진다는 거죠. 예, 그만큼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서는 어떤 테일 리스크, 페텔 리스크라고 부르죠. 정규 분포의 어떤 양 끝단에 있는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는 점에서는 ESG 관점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자금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왜냐하면 투자 성과로 이어질 거라 본다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로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금의 어떤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ESG 점수를 확연하게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셀트론 그룹의 어떤 상황은 3사 합병이라는 그게 달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합병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 모두 이제 상장사기 때문에 합병의 이제 기준이 결국은 이제 시가, 결국 주가로서 이제 시가총액 규모로서 합병 비율이 정해지고 합병이 이제 추진되기 때문에 3사 주주의 모두의 뭐랄까 만족을 이끌어내는 합병이 탄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이런 달성을 문제, ESG의 어떤 평가 점수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합병이라는 게 3사 주주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관점과 안목, 가치 증대가 될 거라는 합병이 분명한 어떤 가치 증대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 컨센서스가 3사 주주 모두에게 인식되고 이해되어질 때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이거에 대한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뭔가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선행적으로. 그리고 이제 셀트론 사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셀트론의 어떤 주가 상승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합병에 대한 부분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를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고 현재 주가가 또 빠진 또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인데요. 셀트론 헬스케어 쪽에 지금 실적 전망이,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텐데,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향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또 그걸 또 회피하기 위한 어떤 매도 수급이 또 이어지고 하면서 상당히 좀 과도한 어떤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주가 하락은 상당히 좀 과도한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항상 딱 이성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 밸류는 딱 여기가 하단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넘나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밸류의 하단선을, 상단선을 항상 뚫고 하회하는 게 이제 주식이고, 결국은 약극단, 그 어떤 고점의 어떤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탐욕과 욕망에 의해서 또 이제 너무 오버슈팅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밑에서는 또 두려움과 공포와 또 악재적인 부분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전염되면서 이렇게 또 기관들 측면에서는 또 로스컷 물량도 쏟아질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게 이제 원래라면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좀 받쳐줄 수 있는 이제 밸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구간에 지금 있다고 봅니다. 과도하게 지금 하회하고 있는 구간. 그러니까 어디가 완벽하게 저점이다, 그리고 뭐 여기서 멈춘다, 이런 얘기를 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흘러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딱 어디서 멈췄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면서 알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측정이 하더라도 누군가 여기서 더 팔아버리면 더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이 셀트론 헬스케어에서 50만 주를 내다 던졌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뭐 호재가 나온다 한들 50만 주를 그냥 던져버리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매도했을까를 이제 추측을 해볼 건데, 이제 아까 말씀했던 먹는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연기금 쪽에서의 어떤 ESG 관련된 뭐 이슈,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예측치가 계속 낮아진다는 부분들, 그리고 밸류에 대한 어떤 정당성, 지금 셀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퍼밸류 자체가 40에서 50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근데 사실상 이제 40배, 50배를 유지하거나 이제 그 이상으로 밸류를 업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든 이익이든 성장률 자체가 최소한 50에서 60%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사실. 예,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퍼밸류를 이제 4, 50, 60 이렇게 받고 있는데 매출액 성장률이 10%, 20% 정도밖에 안 된다면, 예, 사실상 높은 밸류를 인정받기 어려운데, 매출액 성장률이 1, 20%를 하더라도 퍼밸류 4, 50배, 60배를 받으려면 또 다른 뭔가 알파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신약입니다. 예. 이 신약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뭔가 기대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준다면, 예, 매출액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성장이 우리가 레키로나가 잘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신약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뭔가 추진되면서 뭔가 보여준다면, 예, 퍼밸류 40배에서 60배는 정당화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보여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매출액이 1, 20%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과정이라면, 예, 사실 퍼밸류 4, 50배 이상을 유지하는 게 쉽진 않은 거죠. 우리가 그냥 다른 어떤 업종 종목들, 이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피어 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높은 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매출의 고도 성장 내지는, 예, 또 다른 부분, 신약에 대한 명확한 어떤 시장의 시그널을, 예, 우리는 완벽한 신약 기업으로서의 어떤 퍼포먼스를 향후 보여줄 이런 어떤 바구니들이 있다, 예, 파이프라인들이 있다 하는 거를 보여준다면, 예, 이 퍼밸류의 정당성이 가해지겠죠. 근데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 그 전분기 대비해서도 별로 늘어나지 못했고,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줄어들었고, 예, 이런 것들. 영업이익도 또한 전분기 대비해서 47%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72% 줄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셀트론, 그리고 셀트론 그룹 전체에 대해서도 지금 3분기에 대한 컨센 하향 내지는 연말 그리고 내년에 대한 어떤 전망도 좀 낮추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결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고자 하는 수급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일부러 뭐 셀트론을 매도하겠습니까? 뭐 그런 어떤 자체 어떤 규정이라든지 자체 어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 매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 예.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 2조 원에 영업이익 8,200억. 이제 FN 가이드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 대한 매출 전망 2조 4천억. 그러니까 한 20%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이 한 20% 정도, 예, 컨센서스입니다. FN 가이드.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8,200억에서 9,700억이니까 8, 26, 한 20%안 되네요. 한 18% 되겠네요. 그렇죠? 한 18% 정도 늘어나는 게 지금 FN 가이드 컨센서스잖아요. 그러니까 한 20% 내외 정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다면 퍼밸류 4, 50배 이상의, 예,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지금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포인트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의 폭탄급 매도, 그리고 이제 급락에 대한 어떤 이유로서 조금 분석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주가로 돌아와가지고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주가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셀트론에 대해서 이제 셀트론 그룹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예. 셀트론에 대해서 보시면 작년 12월달, 1월달에 이제 고점에 어떤 구간이 발생됐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고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간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바닥권을 형성할 때도 변동성이 커요. 이렇게. 예. 왜냐면 그 구간에서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갭이 굉장히 커지고, 또 이제
특정 또 심리가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 탐욕이 이제 지배하는 고점권역, 그리고 공포가 지배하는 저점권역에서는 그 널뛰기처럼 주가가 이제 요동치죠. 그게 이제 일부 로스콧도 있고 막 뭐 공매도 청산도 붙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고점권과 저점권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요. 셀트론도 이제 12월 1월 달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지금 여기 구간도 저는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몇 개월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 몇 개월 되는 패턴으로 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끝낼 수 있는 게 뭐 3, 4합병 같은 게 구체화돼서 발표되는 게 빨리 끝내버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재다. 모멘텀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나오게 된다면 주가 추세는 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 와 처참하네요. 진짜 반토막 이상이네요. 8만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 고점권역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격화되는 흐름들, 이게 이제 고점의 패턴이기도 한데 이 저점 구간에서도 변동성이 이제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도 변동성이 커지는 게 당연하다. 아까 같은 어떤 얘기처럼, 논리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점대를 형성하고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1월 달에 이제 고점권역은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하루에 뭐 20% 오르기도 하고 또 13% 빠지기도 하고 장중에 막 14% 오르기도 하고 6% 9% 빠지기도 하고 뭐 변동성이 컸죠. 지금 구간도 변동성이 이렇게 좀 발생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극단의 심리가, 대중의 심리가 지금 여기 교차되는 지점이고, 작년 10월 달에, 12월 달에도 그랬고, 그래서 반대되는 극단의 심리가 지금 구간에서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 이제 경험상은 이제 그런 어떤 관점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강력하게 이제 뭐 어떤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구간대, 지금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서 조금 더 여러분이 감정적인 어떤 판단과 결정보다는 조금 이제 현명하고 또 근거를 가지면서 뭐 대중의 어떤 지금 패턴과 조금 다른 어떤 결정들과 행동들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지혜로운 어떤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조금 근거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해석을 해드렸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론에 대해서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투자 의견은 바이. 그러니까 지금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다는 인식이 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하긴 하지만 20만원은 좀 심했죠. 사실 지금 현재 주가 20만원은 좀 심한 편이라 볼 수 있고요. 셀트론에 대한 목표 주가는 30만원 제시를 하면서 이제 커버리지를 개시를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인플렉트라의 미국 점유율과 유플라이마의 유럽 성과. 미국 상위 사보험사인 시그나는 지난 7월부터 인플렉트라를 선호의약품으로 등재했고, 이후 인플렉트라의 미국 처방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유플라이마는 유럽에서 출시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의약품 매출액 1위 휴미라의 유일한 고농도 바이오 시밀러로서 기존 저농도 바이오 시밀러 대비해서 복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다는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침투 속도는 빠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ADC, mRNA 이 부분이 이제 밸류업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향후 차세대 먹거리도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영국의 ADC 개발 업체인 익수다 테라피틱스에 지분을 투자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으며, 두 번째, 미국의 트라이링크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손잡고 4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착수를 했고, 세 번째, 미국의 이날론 바이오 파마와 흡입형 레키로나를 개발해서 호주에서 임상 1상을 개시했죠. 근데 이제 레키로나는 조금 기대치를 많이 시장에서 낮춘 것 같고,
ADC 부분하고 이제 트라이링크 부분에 대한 성과는 그래도 시장에서 기대를 하거나 또 이제 밸류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행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대한 영업이익 성장 전망은 한 23% 정도 올해보다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FM 가이드 평균 그거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좀 평가하네요. 셀트론의 내년도 영업 매출액은 2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90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유럽 성과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플렉트라 성과 이게 이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서 일단 뭐 이익단으로는 램시마 SC 쪽하고 유플라이마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하면서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 계속적으로 보다 더 가시성 높게 한번 전망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론 그룹주 너무 과도한 뭐 약세 하락 흐름을 좀 보였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참 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어떤 최악의 어떤 일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구간에선 쥐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뭐 가자를 누구나 가자 외치면서 더 간다고 외치는 그런 지점에서는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면서 추후에 이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뭐 그런 저가를 노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대중을 항상 살펴보면서 대중과 약간 좀 반대되는 어떤 액션들을 취해보는 게 참 항상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최악의 일로와 누구나 투매를 유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결국 매도 자리는 아니라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작년 12월 올해 1월달 지나고 보니까 셀트론 그룹주들의 고점권이었고 또 이제 추후 6개월 1년 뒤에 보면 지금 구간이 그때가 뭐 거의 저점이었구나. 그런 어떤 판단을 추후에 이제 하게 될 거고 아마 평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하락 구간대에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6개월 1년 뒤가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주식은 항상 미래로 흘러가게 돼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모든 걸 눈과 귀를 빼앗겨 가지고 혼탁하게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셀트론 그룹주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짚어봤고 또 이제 또 지혜로운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이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의 어떤 진행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뭐 이유 분석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은 정말 이제 뭐랄까 심리가 굉장히 얇아져 있다 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만 어떤 그런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받아줄 주체가 굉장히 뭐 부족하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고 그만큼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열기라든지 뭐 탄탄한 어떤 그런 심리 수급이 조금 많이 얇아진 연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연초에는 조금 더 강할 시장이 좀 펼쳐질 것 같은데 일단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조금 투심이 좀 약화된 그런 국면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국면일수록 약해질 겁니다. 매도하고 싶은 어떤 생각 들고 좋은 종목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지는 게 필요한데요. 꼭 뭐 이성만으로 돌아가진 않죠. 우리가 또 감성적인 어떤 포인트들도 좀 다지면서 심리를 다지는 게 또 심법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투자의 어떤 성패는 결국 어떤 숫자라든지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또 감성에서 판가름 나는 게 또 크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가장 좌우하는 어떤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셀트론 그룹주가 뭐 바닥권이라고 좀 보이지만 가장 어떤 뭐랄까 얇아진 어떤 지점 막 던지고 싶은 어떤 지점 그런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그런 오늘의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주일간 고생 많으셨고요. 예, 금요일 마감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았는데 금요일 날이 조금 좋진 않은 마감이 좀 됐네요. 다음 주는 또 좋은 장, 11월 달은 좋은 장 기대해 보면서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